사법 내란 정권과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의 추악한 내로남불, 가짜 공익신고자 신용환의 대포폰 비밀 아지트 실체 폭로 및 범죄 가담자에 대한 최종 경고 기자회견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이자 김영환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황혜씨 대표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 여당 세력과 대통령은 자신들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공소 취소를 외치고 특검을 획책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초법적 권력의 비호 아래 공익이라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충북도민을 기만해온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 후보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사 JTBC 측은 지난번 저희가 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영환 캠프가 제보받은 기획 취재 파일은 자신들이 공식 취재 파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전 핵심 관계자의 제보서와 그리고 제출된 프리텔레콤 통신사 직인 가입증명서, 저희가 오늘 기자님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통신 가입증명서, 문자 발송, 전산 기록 등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에 적시된 정황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서면 진술서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역시 피의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포폰 명의자들을 피의자로 각 특정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출된 공익제보자의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새롭게 실체가 규명된 복대동 비밀 아지트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의 실체와 이 문건에 담긴 불법 선거운동의 실태를 도민 앞에 낱낱이 소명할 것을 신용환 후보 측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다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하세요, 신용환 후보님. 네. 첫째, 이쯤 되면 도지사 후보가 아니라 범죄 카르텔 조직입니까? 당장 감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공보물들 등 자료에 의하면 신용환 후보의 파렴치한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한 추악한 탐욕의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안위만을 위해 무려 21개의 보험을 들고 수억 원의 보험료를 쏟아붓는 동안 정작 국민의 신성한 납세 의무는 철저히 외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장인에게 매각하고 단 22일 만에 장인이 사망하자 부인이 이를 즉각 상속받아 상속세 제로를 추정케 하는 기괴한 상속쇼 의혹, 매출이 전혀 없고 손실만 수억 원인 가문 가족회사 명의로 받아낸 마법 같은 수억 원의 거액의 대출 의혹, 강내 빌딩 임대 수익 누락 및 전세 설정금 재산 신고 회피 의혹까지 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 재산을 주무르며 실제 거주는 압구정, 이태원을 오가며 노른자위, 강남, 한남 이런 데서 살고 있으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이 추악한 가족법인 탈세 논란과 기망 행위들은 정상적인 공직 후보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도지사 후보의 행보입니까? 투기 기술자로 무장한 범죄 카르텔 조직의 행태 아닙니까? 신용환 후보가 걸어온 길은 당장 사퇴를 넘어서 감옥으로 가야 마땅할 탐욕의 각본 그 자체입니다. 둘째, 명태균 판결문과 무혐의 처분으로 증명된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 후보의 추악한 가짜 공익제보 사기 동맹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명태균 초창기에 변호했고요. 판결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판결문 제공하겠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과거 변호인까지 대동해서 자신들이 정당한 공익신고자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충북도청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24일 바로 이 자리 기자회견에서 신용환 후보가 이른바 공익신고자 3인방이라며 치켜세우고 영웅시했던 인물들이 바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입니다. 공익신고자 1호, 2호, 3호 호소인들이죠. 자, 그러나 그 전에 26년 2월 5일 선고된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공익제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술 조작과 횡령의 실체는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기록에 적시된 법정 녹취록에 의하면 신용환 후보의 동맹인 공익신고자 호소인 1호, 2호, 3호 김태열, 강혜경 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모든 혐의를 명태균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의도적인 조작을 기획했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이들의 생생한 육성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모르겠지만 김태열 씨가 내가 숨기면 더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명태균 씨한테 이용당했다. 명의를 빌려줘 이용당했다.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라고 말을 하니 강혜경이 네네네 그러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심지어 김태열이 명태균 씨를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딱 이야기하면 명태균 씨가 아예 말을 못하게 선수를 딱 쳐버려야 되겠네 하고 음해를 기획하니까 강혜경은 그래 그래야 되겠다 진짜로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함께 진술 조작을 모의한 사실이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녹음 파일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혜경의 추악한 범죄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강혜경은 유입된 자금 중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쿠팡,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달의 민족 등 철저히 사적인 쇼핑에 3,200만 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러고도 법정에서는 이 돈을 타인이 썼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결제 내역이 다 드러나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강혜경 씨를 뭐라고 명명했냐면요. 실질적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명백히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본인과 가족의 사리사욕을 채운 횡령 범죄자이자 사법을 기만한 공범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왜곡으로 판단해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신용환이 고발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격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은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되었다고 신용환 후보가 주장했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 편의 혐의가 없다라고 찾지 못하고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 후보가 공익신고 타령을 해가면서 민주당이 들고 가서 공천까지 받아낸 그렇게 타령을 해가며 세상을 속이려 했던 모든 의혹의 실체는 허위이자 조작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진짜 공익신고자는 무고로 짓밟는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 후보의 극단적 내로남불과 공익제보 청년들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이토록 추악한 조작 무리들과 동맹을 맺었던 공익신고 1호, 2호, 3호 호소인 신용환 후보가 정작 자신의 캠프 내에서 벌어진 진짜 범죄 행위, 불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양심적인 내부고발자 A씨를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신용환 후보는 자신의 대포폰 범죄 및 불법 비선자금 정황이 폭로되자마자 도민과 언론 앞에서 A씨를 향해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비겁한 흉기를 휘두르며 맞고소 보복 조치를 완료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정권을 향해 던진 조작된 흑색 선전은 거룩한 공익제보이고 자신의 보좌진이 목숨을 걸고 통신사 직인 증명서까지 떼어서 폭로한 자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폭로한 캠프의 명백한 범죄 혐의는 제거해야 할 정치공작이라는 말입니까? 진짜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보복성 법적 조치를 가하는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 후보의 추악한 내로남불이야말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기만극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신용환이 어떻게 공천받았습니까? 공익신고 호소하면서 정청래와 이재명의 극찬을 받으면서 원래 민주당 후보였던 노영민 등을 다 제치고 이쁨 받으면서 공천받았죠. 자, 그 공익신고의 실체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서면 진술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내부 고발자 A씨가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강혜경 씨처럼 자신이 돈 쓰고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거 밝혀질까 봐 녹음 파일 가지고 민주당에 들고 가고 이런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캠프 수뇌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중대범죄를 제시하고 대포폰 개설을 독촉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본인이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내부 고발을 결심한 것입니다. 신용환의 범죄를 고발한 진짜 공익신고자 A씨가 강혜경 씨처럼 사적으로 돈을 썼나요?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환 캠프와 불법 조직에 관여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최근에 조용히 우리 김영환 캠프 측에 양심적인 제보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호할 테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인 범죄 은폐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년분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늘 부득이 선거 직전이지만 추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제보서와 수사 기록에 적시된 청주 복대동 불법 유사 사무실, 선거 사무실의 범죄 실태를 폭로합니다. 내부 제보자 A씨가 정리하고 취재 파일로 제보받은 내부 진술서 및 기록 정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유사 기관의 구체적인 가동 실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출된 제보 자료에 따르면 신용환 후보는 캠프 개소식 전에 캠프 관계자들에게 원룸을 얻어놨으니 정책팀은 거기서 머물라 라며 직접 해당 선거사무소, 유사사무소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불법 선거운동 기지 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처,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GS 편의점 2층이더라고요. 한번 구경 가봤습니다. 자, 그 장소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신용환 후보의 선거 캠프와 아주 가깝습니다. 해당 진술서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복대동 비밀 아지트에서 신용환 후보의 제자이자 실무 담당자인 지역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박모 씨는 대포폰 10여 대를 박스채 쌓아놓고 충전기를 상시 가동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과 정기 사용 내역 다 확인하면 무조건 드러날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통신사의 스팸 규제선인 500건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에 491건, 495건, 알뜰폰 한 건 하나당 그렇게 제한을 둬서 치밀하게 쪼개어 유권자를 기만하는 불법 경선 문자를 조직적으로 대량 발송한 사실이 제보자의 진술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증명원 및 여러 가지 번호도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당내 경선 투표일 당일인 3월 26일에는 끝자리가 1460으로 소름 돋도록 일치하는 조직적 대포폰 해선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불법 전화방 시설까지 조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녹취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날짜, 장소, 범행 방법이 모두 특정돼 있는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혐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북구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지자들이 휴게소로 쓴다고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쉬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중히 보고 수사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게 바로 유사선거 사무실인데요. 이 비밀 아지트에서는 문자를 집단으로 발송했습니다. 네, 이거는 선거운동을 이곳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처벌받을 일입니다. 다섯째, 취재 파일로 알려진 문건 속의 5대 의혹과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을 철저하게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필요한 언론인들께 전부 제공될 건데 양이 방대해서 제가 미리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제보자의 증명서와 문건에 적시된 내용은 충북판 불법 비리 종합센트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그 세부 유착 구조와 피고발인들의 행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알뜰폰 집단 개통 지시. 제보자의 진술서와 기록에 따르면 조직 총괄인 황모 씨, 이광희의 특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모 씨의 지시 및 인솔에 따라 휴대폰 산남점 대리점의 특정 일자인 1월 13일에 캠프 인원 무리가 집결하여 각자의 명의로 차명 알뜰폰, 프리텔레콤 회선을 집단 개통한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신용환 후보는 토론회를 보니 대포폰의 정의가 뭔지 아냐,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집단적으로 가서 자기 명의로 그 개통하면 대포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굉장히 나이브한 신용안의 사법적 인식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발신된 홍보 문자들의 발신 번호, 그리고 캠프 공식 유선 번호, 그리고 신용환 후보의 개인 휴대전화 3085 등을 저희가 교차 검증했는데요. 하나의 시그니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서 그 개별적으로 알뜰폰 개통한 사람들 번호의 세컨드폰들, 그리고 신용환 개인 번호로 뭐 기가 막히게 정해서 번호를 맞췄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비밀 아지트에서 한 문자 살포입니다. 앞서 고발 추가로 하겠다고 한 청주 복대동 모처 비밀 숙소 아지트의 실체입니다. 신용환 후보의 제자이자 실무 담당자인 박모 씨가 이곳에 상주하며 10여 대 대포폰을 박스째 쌓아놓고 통신사 스팸 규제 선인 500건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에 400여 건의 문자 발송을 정밀하게 쪼개가며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지시, 묵인했다는 혐의입니다. 세 번째, 차명 대포폰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환 후보 측은 대포폰이 법적 정의를 흐리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 황모 씨, 김모 씨 등 다수의 명의를 수거해서 그 사람들하고 뒷번호가 똑같은 알뜰폰들이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당 번호를 그 자기가 개통한 자기 번호를 가지고 문자를 각자 발송한 게 아니라 비밀 아지트에서 모아서 여러 개의 그 충전기를 돌려가면서 한 명이 무더기 개통한 차명폰으로 그 실무자가 대량 발송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유권자를 기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서 이미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차명 대포폰 선거운동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수행비서 인건비 비선 대납 의혹. 이것은 내부 제보자가 최초로 언론에게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당 수행비서 전모 씨의 인건비를 법정 선거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세탁한 혐의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 진술이 오늘 저희가 제공할 서면 진술서, 2차 진술서에 다 드러나 있는데요. 수행비서의 급여를 국회의원 특보 황모 씨가 대납하거나 구체적으로 황모 씨의 와이프, 배우자 회사를 통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외부 건설업자 우모 씨의 회사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이고요. 전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이강일 국회의원이 1억 3천만 원 불법 선거장사 게이트, 그리고 후보자, 상당구 후보자를 동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 박문희 전 의장과 도의 의장과 김성택 전 시의원 그리고 또 그 후보자로 나온 시도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의 어떤 내부 제보들에 따라서 명명백백히 이미 밝혀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거대한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이강일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천 영향력이 있는 후보자들에게 불법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와 선거 시스템인 원샷 앱 패키지를 판매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강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플의 서버 운영 및 관리 및 무상 제공을 스스로 자백까지 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자초했고요. 위법성을 인지한 후 사후 비용 납부 등 편법 정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박문희 전 의장 등의 녹취록에 따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공직 후보자인 조정숙 광역비례, 이민영 기초비례, 김혜아 지역광역, 정무신 지역기초, 박병만 지역기초 후보들 등 5명의 출마자들이 경선기간인 민주당 경선기간인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유권자가 아닌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신용환 후보의 지지 대량 문자를 폭격하듯 조직적으로 쏘아 올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떠도는 말에 따르면 10만 개 이상씩 돌렸다고 하는데 한 번 발송할 때마다 8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네, 누가 자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지 충북 도지사 후보를 위해 전역에 그 밑에 후보들이 시도의원 후보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박문희 전 의장의 생생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강일 의원이 이들 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원샷 앱으로 신용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하고요. 선거가 끝난 뒤 뒷거래로 회계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 돈 쓰라고 불법 사후정산을 약속했다는 추악한 거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섯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캠프 잔류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최근에 청년 조직 일부가 우리 김영환 캠프에 정말 두려움을 떨면서 말을 전해왔거든요. 자신들도 처벌받을까 봐 겁이 나서 섣불리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캠프 잔류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조용한 의문사뿐입니다. 지금 당장 용기를 내십시오. 신용한 캠프 내부에서 불법을 목격하고도 숨죽이고 있는 관계자, 그리고 청년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법률가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범죄 의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를 당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충북 도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관련 개발을 진행하며 함께 골프를 치고도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결정적 폭로 녹음 파일을 쥐고 있던 진보 좌파 인사 이병철 씨 역시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의문사로 생을 끝냈습니다. 영화 아수라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까? 저들이 당신들을 사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철저한 오산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꼬리를 자르고 제거하는 것만이 저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결말은 이용만 당한 뒤 버려지는 조용한 의문사뿐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십시오. 수사기관과 우리에게 연락하여 시끄럽게 폭로하고 명태균처럼 세상에 실체를 알려야만 비로소 당신들이 억울함을 풀고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파멸하기 전에,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기 전에 지금 즉시 공익신고보호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진짜 양심선언의 길로 나오십시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이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캠프가 제보 받아서 그동안 들고 있던 취재 파일 등의 그리고 제보자의 서면 진술서 등 문건 일체를 충북 우리 언론인들께도 이메일로 전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본 문건들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건 아님을 밝혀드리고 저희 캠프 역시 제보를 통해 제공받은 취재 파일이라고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문건 내에 다수의 인물 정황이 포함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비롯한 실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재를 하시거나 보도를 하실 때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당 자료의 법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본 법률지원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도 공식 제출을 마쳤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직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알 권리를 위해서만 언론인들께 무삭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충북 지역의 밀실 정치가 완전히 척결되고 이렇게 범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꼼꼼하고 연속성 있는 심층 취재와 정론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해안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 받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 오늘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농담이 아니라 신용한 캠프 처음에 조직 구성에 관계했던 청년 조직분들이 여러 가지 돈 문제나 조직 구성 관련한 불법적인 정황부터 너무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 정권에서 의문사 당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을 거예요. 공익신고 호소인, 가짜 공익신고 호소인, 신용환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김영환 캠프에 또는 본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철저한 보호를 통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초 제보자 A 씨 네. 이 문제를 줬거나 A 씨 외에 지금 뭐 다수의 뭐 신용환 캠프 쪽 청년들이 제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좀 뭐 연락이 오고 있는지 실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분들이 특정돼서 또 저기 네, 그쵸. 네,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린 건데요. 신용환이가 캠프 구성할 초창기부터 관여했던 청년 조직 일부입니다. 네. 뭐 다수인가요? 다수입니다. 네. 자기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용기를 내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신용환 후보 그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와 네. 신고 누락, 네. 탈세 이거 단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주세요. 네, 아마 어제 윤곽근 변호사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후보께서도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께서도 밝혔는데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0대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토론회 지켜보면서 그리고 공보물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있다면 강남의 한가운데 압구정에서 주거를 주로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 전엔 역삼동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후보의 공보물과 여러 가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전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강남에 한 평도 사기 어려운데 꽤 큰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오래 실제 거주를 했고 또 지금은 이태원에 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직장인들이 5년 동안 원천 징수하거나 뭐 소득세를 내거나 하는 수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캠프에서 검증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가족법인을 하나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지웰 인베스트먼트가 가족법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년간 강남 일대에서는 유행이에요. 가족법인 차려서 특히 이제 의사들이나 저 같은 전문직들 대표적인 강용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알만한 사람들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비용 처리를 법인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탈세를 하고 절세를 빙자한 탈세를 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법인이 여러분들이 다 조회하면 나옵니다. 이것은 언론인들이 취재하면 나오는데 매출이 없고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런 법인에 어떻게 은행권에서 대출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새 단돈 1,000만 원 대출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담보 없이도 어렵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년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담보대출, 어떨 때는 그 법인대출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수억 원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억 정도 됐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큰 돈의 대출을 받으며 먹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아까 탈세 의혹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 누락 관련된 거는 아까 세입자가 와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세입자 참 안타깝던데 본인 입으로 신상 다 밝히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신용환 쪽에서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개인들을 앞세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을 앞세워서 본인의 그 어떤 정확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프레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도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5천만 원 재산 누락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강내 건물에 월세나 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이 왜 안 됐는지를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정말 같은 도민 어렵게 사시는 세입자분을 데리고 와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좌파들 민주당이 하는 전형적인 그 서민팔이 프레임 전환의 시도 같아서 이건 도민들의 유권자의 어떤 민도를 전혀 무시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대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재산 누락은 엄중히 처벌받을 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 사건 하면서 전 대전 사람인데요. 우리 김영환 지사님 경찰 단계 사건을 작년에 맡으면서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이제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세히 다 알게 되고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명태균의 제가 초창기 변호인입니다. 그 초창기 사건은 명태균이 아주 못돼 처먹은 것도 많고 우리 신용환 헛소리도 많이 해가지고 신용환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 김영환 후보도 엉뚱한 의혹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허세나 여러 가지 선거판 읽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논평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적어도 강혜경, 김태열에 관해서는 명백히 억울합니다.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명태균의 여러 다른 이준석과 친한 부분, 정치적 견해 이런 거 저랑 차이가 많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돈 문제, 김영선 의원님께서 강혜경이라는 보좌관 회계 책임자에게 엄청 큰 돈들을 뜯겼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언론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제가 나서서 명태균이 부탁도 했지만 나서서 변호했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그때 왔던 신용환의 공익제보자의 변호사라고 하면서 왔던 젊은 변호사 이름 잘 모르는데 그 변호사들이 유튜브마다 나가서 명태균을 악마화하고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떠들고 있는 강혜경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거 나중에 선거와 상관없이 언론인으로서 호기심이 드신다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사실관계 밝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공방 다 끝나고 프레임 씌워주고 공격 다 하고 선거 끝나고 밝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언론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해주시는 것도 언론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 정무적으로 이렇게 길게 써오는 거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도 나가면 소위 말하는 뭘 제목으로 잡아야 할지 일본말로 표현되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짚어드리지 않으면 언론인들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취재나 보도조차 하지 못하는 시국이기 때문에 제 입을 빌어서 보도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 충북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났습니다. 민도가 아주 높아졌고 이 정도의 검증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불쌍한 피해자 파리, 공익신고자 파리, 허위 가짜 공익신고자 파리 하는 거 전부 다 언론인들께서 낱낱이 드러내서 제 입을 빌어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점심시간인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